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증권 신유진 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르는 종목도 좀 많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 모두 순매수 포지션을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럼 뭘 사고 있는가 봤더니 삼성전자도 보이고 있고 2시 기준 외국계입니다. 원래는 외국인 삼성전자 가수급상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안 담았는데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오늘 왜 가는 거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들 아마 전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정태근 이사님, 네. 반도체 오늘 왜 수급 다 모일까요? 오늘은 금리 영향이라 봐야 되겠죠? 금리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아시다시피 FOMC 여파로 인해 가지고 IT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PC 물가 뭐 예상대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연준위원들 뭐 굴비스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금리나 지속한다는 얘기 이렇게 시장에 원하는 얘기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FOMC 여파가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싹 이제 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파월로 인해서 발생됐던 금리 여파가 그럼 이제 사그러들었다라면은 이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수혜가 받는 섹터가 또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IT, 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금리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네. 일단 보조금 같은 경우도 뭐 하이닉스 때는 악재였다가 삼성 때는 호재였다가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말 통과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HBM3 엔비디아 최종적으로 공급 못한다는 얘기 나왔었거든요. 거기다가 DDR5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원래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주말에 뭐 IT 매체를 또 찾아보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또 공식적으로 공급 요청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의 매수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업황적인 이슈보다는 어찌 보면은 시장 이슈를 할 수 있는 금리에 일단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인 점은 주말을 통과하게 되면서 FOMC 여파를 좀 잘 진화시켰다. 네. 이게 정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FOMC 여파가 진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네네. 전반적으로 반등장이 나타난 거고 반도체는 그때 나온 걸 그냥 호재로서 약간 양념이 된 느낌인 것 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도 여기서 기회는 없는 걸까요? 반도체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신 부장님, HBM4 러브콜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엔비디아만이 우리가 뚫어야 할 산이 아니라 브로드컴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게 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걸까? 좋은 기대감이 될 수 있는 걸까?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HBM4가 사실상 이제 또 주 무대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투자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 전망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반도체 중소형주도 덩달아서 같이 좋은 흐름 이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AG 반도체, 뭐 곧 주문형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쪽, 특히 HBM 쪽은 계속 수급이 타이트할 거로 예측되는데요. 빅테크 업체 외에도 이제 특화된 반도체 칩을 원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트렌드로 갈 거로 보이고요. 그럼 HBM 외에도 뭐 한마디로 최상위급의 연산 능력을 보이는 칩보다는 이제는 그 아래 단까지 그 최상위권 연산 능력 보이는 칩 외에도 아래 단 어느 정도의 연산 능력하고 뭐 AI 기능을 갖고 있는 칩 이쪽 수요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뭐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이 진입하면서 플레이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긴 해도 이 점은 꽤나 선반영됐다고 보이고 수요가 계속해서 받쳐줄 거 감안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동안 소외됐던 모습에서 글로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미국 증시가 그동안 너무 퍼포먼스가 좋았던 만큼 업사이드가 이제 많지 않다. 이런 인식이 퍼지는 점도 이머징 마켓 수요, 곧 국내 증시에 이제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형주와 반도체 쪽이 먼저 이런 수혜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반도체 중소형주도 그래서 다시금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시점 아닐까. 이렇게 조금씩 뭐 급하게
매수에 담기보다는 조금씩 발 담그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머징 마켓 쪽으로 만약에 수급이 또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동안 많이 오르지가 못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점 인식이 잘 형성이 된다면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대형주로 이렇게 쏠릴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지금 구간은 조금씩 발 계속해서 담가둬야 하는 구간이다 말씀 주시네요. 근데 오늘 좀 더 탄력적인 것은 뭐 대형주도 잘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단이 일제히 좀 시세 기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일단 뭐 미국에서 브로드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목표 주가 다 올리고 IB 쪽에서도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엔비디아 탑픽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투탑도 건재하니까 한미 반도체나 이런 뭐 부품단까지 네. 뭐 장비 부품 뭐 상관없이 다 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이는 이유가 일단은 중요하겠죠. 일단 금리 이슈 이 부분이 먼저 첫 번째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브로드컴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딱 금리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보게 되면은 브로드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기회가 열렸다라는 점 여기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투톱이 움직이게 되면은 소부장 쪽은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HBM4에 대한 얘기가 나온 사항들이고 그리고 브로드컴 얘기하게 되면은 또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가 나온 사항들이고 이렇게 본다면 그와 연관된 종목들이 일단 반응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지속성 있게 갈 건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일단 저도 괜찮게 보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자신감은 없어요. 계속 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괜찮게 보는 종목들 몇몇만 좀 소개 좀 해드리면은 일단 최근에 와서 관심이 생긴 종목 같은 경우는 ISC 오늘 뭐 단독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거 차차하더라도 그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테스트 소켓을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1분기부터 양산을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매력적이고 그러면서 오늘 5일선, 241선 동시에 뚫어주고 있다는 점 이게 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잘 아시겠지만은 구멍을 뚫고 자르는 공정이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뚫는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 세 종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구멍을 뚫는 공정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UV 드릴러 요게 고객사 테스트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브로드컴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YC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이 나와서 일단 좀 지켜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HBM 그 테스터 뭐 제품 납품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HBM 후공정단이 더 강세를 나타내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완성품에 대한 테스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전공이 웨이퍼 상태에서만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완성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었는데 ISC 그리고 YC가 열어주다 보니까 이게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ISC는 오늘 또 뉴스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리가 좋았죠. 일단 1차적으로. 자리가 다 내려온 자리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쁜 자리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더 추가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질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 잘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월 초에 CS2025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점검 나눠보겠습니다. 신 부장님, 일단 젠순왕 CEO가 8년 만에 기조연설 무대에 또 오른다라는 얘기하면서 또 기대를 자극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를 볼까 소프트웨어를 볼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 먼저 갔고 하드웨어 쪽 오늘 좀 오르고 있고. 일단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시 보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쪽은 오늘 이슈가 되는 게 오픈 AI의 모델 그 O3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데이터가 훌륭하게 대단하게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젠 되돌릴 수 없는 트렌드, 점차 생활 속에 밀접하게 영향 미칠 정도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제 AI의 수익화 모델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 계속 경쟁적인 투자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 그래서 하드웨어 쪽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에 AI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당연히 먹거리인 수익화 모델 찾아 나설 텐데 관련해서 계속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쪽 종목들의 수급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빅테크 업체 미국 업체들이 좀 소수 독점한다. 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뭐 그들의 수혜가 확실하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라는 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적 자원 대비 뭐 투자 대비 효용성 등도 따져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런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기술력 면이 조금 특화된 쪽에선 좋은 기업도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낙수 효과 보일 거로 예상되고요. 당분간은 이쪽 산업이 초기인 만큼 관련 섹터에 속한 업체들 대부분이 좀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고민되죠. 소프트웨어 쭉 올랐고 하드웨어는 이제 좀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금리 때문이다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려놓을까봐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초기 국면에서의 좋은 자리를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단으로 보면 이스트 소프트가 거래대금 상위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마이크로소프트 영향으로 봐야겠죠. 아니면 AI 소프트웨어가 가야 되는데 끌고 가줄지 아니면 마소를 붙은 친구만 강할지 고민되네요. 아까 제가 금리에 대한 어떤 결론을 좀 안 내드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를 내가지고 잠시 흙탕물이 생겼다가 다시 맑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원래 잘 가고 있었는데 잠시 브레이크 걸렸다가 그렇죠? 다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IT 하드웨어 쪽도 IT 소프트웨어처럼 AI 소프트웨어처럼 확실히 간다라는 말씀을 드시는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스트 소프트만의 어떤 독단적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오늘 이렇게 상위에 랭크된 기업들 있잖아요. 마음 AI, 한걸 컴퓨터, 네. 버널스 오피스, SP 소프트, 플리토, 뭐 차이 커뮤니케이션 예. 이런 쪽까지 다 확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트 소프트 기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날짜를 보면 12월 17일 지난주 화요일부터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좀 흔들렸었는데 거기다 금리 이슈 나게 되면 조금 낙폭이 더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슈가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노이즈가 발생이 되더라도 AI에 대한 어떤 그 테마는 계속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조금 더 시세를 즐긴다라는 네네.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네. 언제까지라는 건 설정하지 않고 그냥 쭉 추세 봐도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저도 달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반도체,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음식 화장품, 7, 8, 9, 10 바이오 그리고 10월 달 들어와서 이제 조선 플러스 이제 또 새로운 또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 기준으로 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달이 또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 가서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좀 달리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믿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월 말까지는 기대감 유효로 정리해 보면서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기대감 안고 있었던 쪽이 바로 네이버인데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네이버. 신 부장님. 내릴 때가 오면 사야지 싶었는데 잘 안 내렸거든요. 근데 막상 내리니까 이거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이 인간인지라 들게 됩니다. 지금 살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내려줘야 될까요? 네이버, 카카오 정도는 네. 대형주니까 또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팔자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일단 최근에 올랐던 게 뭐 그동안 반도체 쪽이 좀 쉬어간 영향, 뭐 트럼프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거, 여기에 이제 네이버 AI 관련해서 큰 그림 제시한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 주가 모습은 좋았는데, 빅테크 업체의 서비스 공세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과연 영향력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오늘 반도체 오르고 다른 섹터 오르면서 그동안 오른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그동안 충분히 많이 조정받았었고 비용도 많이 줄여놓은 데다가 이제 성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에 접어들면서 저도 좋게 보고 있었었고 네,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 바닥에서 좀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쪽으로 좀 네이버 카카오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비중을 옮기긴 했는데 네이버 카카오를 그렇다고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또 실적도 올라가는 구간 여기에다가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조정 뭐 하나하나 다 피하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만큼 비중 조절하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 흔들림에는 그렇게 크게 일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워낙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잠시 또 변동을 거치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또 여긴 AI가 붙어 있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특히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 좀 더 나눠봤고 방산을 한번 가볼까요? 자, 한화오션, 하나시스템, 뭐 거래대금 상위도 있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쪽도 보니까요. 방산 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보입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갈 때 됐나요? 최근에 와가지고 예. 저도 솔직히 예. 리스트업은 했어요. 조선이요? 아, 방산이요? 방산, 예. 네네. 하나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풍산, 에너지넥소 편입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달이 바뀌면서 올해 같은 경우 변화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게 되면 오늘 이제 121선, 5일선, 21선 다 돌파하게 되면 7% 이상 나오거든요. 차트만 놓고 보게 되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예. 모습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방산 좋은 거 하고 그리고 좋은 내용 있는 거 저도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뭐 기존에 강했던 뭐 주도주가 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가 교체된다든지 이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직 그런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업은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보자고요. 왜 제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알보리팩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알테오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알테오전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원대 이제 부근에서 추가락이 좀 제한되다가 날짜를 보게 되면은 뭐 12월 10일이라든지 그리고 10월 3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구나 라는 차트를 보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테오전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알테오전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마지막 조금 5% 10% 놓치더라도 가는 거 확인하고 가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 조금만 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는 뭐 12월 달에서 1월 달로 바뀌게 되면서 또 분위기가 바뀐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지금 뭐 방사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렸어요. 유럽 쪽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체코 같은 경우도 K9 될 거라고 이 말씀 제가 방송 최초로 드렸었거든요.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K9을 도입을 했어요. 그럼 계속 확장이 될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동 쪽을 보게 되면은 천공 벨트 이게 중동 벨트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 예. 사우디, UAE, 이라크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 계속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계속 도입을 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좋은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거하고 주가가 가끔씩은 이제 별개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둘이 만남을 가질 때 그때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달이 바뀌고 나서 네. 계속해서 이런 우호적인 뉴스의 연속성, 수급의 연속, 또 위로 올려 세울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볼 테니 지금 관심권에 놔둔 건 맞다로 네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또 흐름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방산주도 워낙 수주 베이스로 참 많은 분들의 포트 속에 있었을 텐데요. 네네.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방산 얘기해 봤으니 또 조선 얘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한화의 가족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펴니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뭐 MRO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더해서 HD 현대가도 계속해서 신고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쪽이 많아요. 조선은 문제가 없네. 그러면
보유한 사람은 걱정이 없네. 문제는 사고 싶다의 사람일 것 같아요, 신 부장님. 여기서 너무 이 자리에서 사고 예. 싶다. 사고 싶다. 계속 가네. 그쵸. 그쵸. 근데 좋긴 하니까요. 그쵸. 그게 문제예요. 네. 일단 주가는 뭐 여기 오늘 보이듯이 하나그룹이 조금 더 잘 갈지 네.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MRO 쪽. 네. 네. 어쨌든 미국에서 조선소를 갖게 된 거니까. 근데 미국에서 조선소 운영하는 게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긴 하거든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인건비나 뭐 운영비, 이제 향후에 투입될 비용 생각하면은 정말로 큰 베팅한 거기 때문에 좀 봐야 하긴 하고요. 다만 뭐 수주 이런 거 관련해서는 하나그룹이 확실히 앞서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네 조선소에 수주 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거기서 다 못한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지을 수 있긴 하니까 어쨌든 하나가 조금 선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 우려 다 뒤로하고 확실히 우위에 있을 거겠지만 실적이나 뭐 숫자는 현대 쪽이 좀 더 좋을 수 있어 보이고 그래서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네. 있기 때문에 뭐 흐름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네. 섹터별로 네네. 섹터 안에서 같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을 사실 드렸던 거기는 합니다. MRO에 좀 더 기대감이 모일 때 아니면 뭐 조선주 큰 종목이 전체적으로 계속 그 조정 없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급에 맞춰서 계속 우상향을 그려갈지 보면서 대응 전략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바이오 얘기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굉장히 짧게 오늘 들어온 수급도 그냥 금리 때문인 것으로만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더 잘 간다라고 봐야 될지요? 바이오요. 네네네. 정태근 이사님.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전반적 분위기가 다 네. 그러니까 다 돌았다는 거 기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7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던 그 종목들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보리팩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아직 돌아오진 않았거든요. 돌아오진 않았는데 바이오가 강하단 말이죠. 이게 결국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뭐 오늘 삼천당 제약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뭐 넥스 바이오메디카 이런 쪽으로 이슈 관련 쪽으로 어쨌든 수급은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슈가 명확해야 된다로 네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